여러분은 가족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매일 밤 당신의 눈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거짓말의 끝에 당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면, 오늘 제가 밝혀낸 이 충격적인 가족의 비밀은 5년간 탐정으로 일해온 저조차 숨이 멎을 만큼 경악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운 남편, 충실한 척하는 아내,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때로는 진실이 거짓보다 더 잔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은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취약한지,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던 어느 날, 제 사무실 문을 두드린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최순자, 68세. 남편 없이 두 아들을 키워낸 강인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공포와 의심이 서려 있었죠. 탐정님, 제 며느리가 뭔가 이상해요. 아들이 병상에 누워 있는데 그 여자가. 순자 씨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저는 이미 심상치 않은 사건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큰아들 민수는 원인 모를 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며느리 수진이 수상한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간병인 역할을 충실히 하는 듯 보이지만 밤마다 사라지고 병원에서도 몰래 전화를 건다는 것이었죠. 우연히 그 애 휴대폰을 봤어요. 오빠라는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탐정님, 제 며느리에게는 오빠가 없어요. 순자 씨의 손에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보고 싶어라는 메시지, 그리고 나도 곧 만나자라는 답장.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불륜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다고.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미행은 처음 며칠간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수지는 완벽한 며느리, 완벽한 아내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확히 계산된 듯한 일상, 병원 방문, 그리고 귀가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에 완벽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가면은 언젠가 벗겨지기 마련이죠. 그리고 5번째 날, 마침내 그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이어질 이 가족의 어두운 비밀, 그 진실의 순간들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5번째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5번째 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와 같이 수진 씨를 미행했습니다. 오전 9시 그녀는 평소처럼 회사로 출근했고 오후 6시에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죠. 병원에서의 모습도 여느 때와 다름없었습니다. 병실에 들어가 남편 민수 씨와 대화를 나누고 간호사와 잠시 이야기를 한 후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병원 로비에서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표정이 순간적으로 변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그녀는 평소와 달리 집으로 향하지 않고 택시를 탔습니다. 저도 재빨리 따라 나서 택시를 잡아 그녀를 쫓았죠. 약 20분 후 그녀는 도심의 한 조용한 카페 앞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차림새, 지적인 인상이 인상적이었죠. 그들은 카페 안쪽의 구석 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들로부터 충분히 떨어진 자리에 앉아 관찰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때로는 웃음을 짓기도 했지만 대부분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약 40분 동안의 대화 후 남자가 수진의 손을 잡았고 그녀도 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카메라를 꺼내 증거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갈까? 남자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평소 가던 곳으로. 수진의 답변. 그들은 카페를 나와 근처의 한 모텔로 향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들을 따라갔고 모텔 입구에서 들어가는 모습까지 사진에 담았습니다. 그들이 모텔에 머문 시간은 정확히 3시간 17분이었습니다. 밤 10시 30분 그들은 함께 모텔을 나와 각자 다른 방향으로 헤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이 사실을 순자 씨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만남 패턴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수진 씨와 그 남자의 만남은 일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매주 3번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만나는 것이었죠. 두 번째 만남에서 저는 그 남자의 얼굴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남에서는 그들의 대화 일부를 녹음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 상태는 어때? 남자가 물었습니다. 변함없. 의사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대. 수진의 대답. 우리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남자의 말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대화는 단순한 불륜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무슨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일까요? 그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일주일의 조사 끝에 저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카페에서의 만남, 모텔로 향하는 모습, 그리고 그들의 대화 녹음까지. 이제 이 모든 것을 순자 씨에게 보여줄 때였습니다. 순자 씨,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순자 씨는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수진 씨의 일상이 대부분 정상적이지만 주 3회 특정 남성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사진들을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수진 씨와 그 남성이 만나는 모습입니다. 카페에서 대화하고 이후 모텔로 이동하는 모습까지 확인했습니다. 순자 씨는 사진을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이 사람, 말도 안 돼요. 아시는 분인가요? 이 사람은 우리 둘째 아들 기호예요. 그 순간 사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단순한 불륜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건이 갑자기 가족 내의 충격적인 배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은 시동생과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상상해 보세요. 병상에 누워있는 남편, 그리고 그의 아내와 동생이 비밀리에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것은 단순한 외도를 넘어선 가족의 근간을 흔드는 배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대화에서 느껴진 무언가, 민수의 상태에 대한 언급,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 이 모든 것이 더 깊은 음모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의 충격적인 고백 이후 저는 이 사건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한 가족 내에서 벌어진 배신과 음모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정보를 모으는 것이었죠. 기호 씨는 어떤 사람인가요? 저는 순자 씨에게 물었습니다. 기호는 둘째 아들이에요. 몇 년 전부터 연락이 뜸했어요. 해외에 있다고만 들었죠. 그런데 이렇게. 형수와 순자 씨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족의 균열을 목격하는 어머니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 저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언제부터 기호 씨가 한국에 있었나요?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아직도 해외에 있다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가 오는데 항상 바쁘다며 짧게 통화하고 끊어요. 이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기호는 가족에게는 해외에 있다고 속이면서 실제로는 한국에서 형의 아내와 비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죠. 왜 그들은 이런 위험한 관계를 시작했을까? 그리고 민수의 병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민수 씨의 병은 언제부터인가요? 약 8개월 전부터예요. 갑자기 몸에 힘이 빠지고 피로를 호소했어요. 처음엔 과로인 줄 알았는데 점점 증상이 심해져서 8개월 전 이 시점이 중요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민수의 병력, 기호의 귀국 시기, 그리고 수진과 기호의 관계 시작 시점을 연결지어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직접 민수가 입원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물론 환자의 정보를 직접적으로 얻을 수는 없었지만 병원 주변의 카페나 간호사들과의 대화를 통해 간접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저기 204호 환자는 무슨 병이에요? 저는 복도에서 마주친 한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정확한 진단명은 아직 없어요. 원인 불명의 신경계 질환으로 추정하고 있죠. 꽤 오래 입원 중인 환자예요. 원인 불명의 신경계 질환. 이것은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발병했다는 점이 의심스러웠죠. 저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병원 주변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이 좋게도 민수의 담당 의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민수의 친구로 자처하며 대화를 시도했죠. 민수 상태가 어때요? 회사 동료인데 소식이 궁금해서요. 아, 민수 씨요.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여러 검사를 했지만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독성 물질에 노출된 흔적도 있는데 확실한 건 아니에요. 독성 물질. 이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혹시 민수의 병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수진과 기호를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대화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어야 했죠. 특히 민수의 병과 관련된 어떤 언급이라도 있는지 주의 깊게 들어야 했습니다. 다음 만남에서 저는 그들의 대화를 더 가까이에서 녹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의사가 뭐라고 하던? 기호가 물었습니다. 여전히 원인을 찾지 못했대. 하지만 독성 검사에서 미세한 반응이 나왔다고 해. 불안하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같아. 걱정 마. 내가 다 처리했어. 아무도 모를 거야. 이 대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처리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설마 민수의 병이 그들에 의한 것일까요? 저는 이 사건이 단순한 불륜을 넘어서 가족 내의 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고 필요하다면 경찰에 알리는 것이었죠.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민수에게 이런 짓을 했을까요? 금전적인 이유? 아니면 다른 동기가 있었을까요?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민수와 수진의 재정 상태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검색과 공공기록을 통해 민수가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IT 기업의 중역으로 상당한 주식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죠. 또한 민수와 수진의 결혼 계약서에는 특이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만약 민수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모든 재산이 수진에게 넘어간다는 내용이었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기호가 몇 년 전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업이 파산하고 상당한 부채를 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가 해외로 떠났다고 거짓말했던 이유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사건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돈, 모든 것의 중심에는 돈이 있었습니다. 기호의 재정적 어려움, 민수의 막대한 재산, 그리고 수진이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조건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들은 민수를 서서히 독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충분히 의심받지 않을 만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리고 그 계획이 성공하면 수진은 모든 재산을 상속받고 기호와 함께 그것을 나눌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런 추측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찾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저는 위험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진의 집에 몰래 들어가 그들의 계획에 관한 어떤 증거라도 찾아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불법 침입이기 때문에 제 직업 윤리와 법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한 사람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죠. 먼저 수진의 일과를 더 자세히 파악했습니다. 그녀는 매주 금요일 저녁 병원에서 남편을 간병한 후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이 시간이 제게는 약 3시간의 기회를 주었죠. 금요일 저녁 저는 수진이 집을 나선 것을 확인한 후 행동에 옮겼습니다. 아파트 경비를 피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사전에 준비한 도구로 그녀의 집 문을 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15년간의 탐정 생활 중에서도 이런 위험한 행동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정돈된 거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저는 서재와 침실부터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재에서는 별다른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인 서류들, 영수증, 그리고 몇 권의 책들, 침실로 이동해 서랍과 옷장을 살펴보았지만 역시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방, 아마도 손님방으로 사용하는 듯한 공간에서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옷장 뒤쪽, 숨겨진 공간에서 작은 금속 상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잠금 장치가 있었지만 제 기술로 어렵지 않게 열 수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물이 있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약물과 함께 그것들의 사용법과 효과를 적은 메모, 그리고 민수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기록한 노트. 가장 충격적인 것은 작용 시간 68개월, 증상 점진적 쇠약, 신경 손상이라고 적힌 메모였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민수를 독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천히, 의심받지 않을 만큼 교묘하게 더 찾아보니 수진과 기호의 비밀 통장도 발견되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상당한 금액이 입금된 기록이 있었고 메모에는 M의 주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의 주식을 이미 팔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 기호와 수진이 함께 찍은 사진들과 미래 계획을 적은 노트.
6개월 후 호주행 항공권 예약, 시드니 부동산 매입 계약서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수가 사망한 후 한국을 떠날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증거를 모두 사진으로 담은 후 저는 서둘러 집을 나왔습니다. 이제 제 손에는 그들의 범죄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할까? 아니면 먼저 순자 씨에게 알려야 할까? 결국 저는 순자 씨에게 먼저 이 사실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를 제 사무실로 초대했습니다. 순자 씨,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내용일 수 있어요. 저는 발견한 모든 것을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약물, 계획서, 비밀 통장, 그리고 호주 이민 계획까지. 순자 씨의 얼굴은 이야기를 들을수록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내 아들들이 이럴 수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수 씨를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해요. 당장이요. 순자 씨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동시에 강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죠. 우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신속하게 수진과 기호를 체포했고 민수는 즉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어 독성 물질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수진은 8개월 전부터 민수의 음식과 약에 소량의 독성 물질을 섞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독은 천천히 신경계를 손상시키는 물질로 발견하기 매우 어려운 종류였습니다. 기호는 그녀에게 그 독을 제공한 공범이었죠. 그들의 동기는 예상대로 돈이었습니다. 민수의 재산은 약 50억 원에 달했고 그의 사망 시 모든 것이 수진에게 상속되는 계약이 있었습니다. 기호는 사업 실패로 30억 원의 부채를 지고 있었고 수진과 함께 이 계획을 세운 것이었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인데 수진과 기호는 민수가 결혼하기도 전부터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민수의 재산을 노리고 수진이 그와 결혼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배신이었던 것이죠. 민수는 다행히 적시에 치료를 받아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신경계는 상당한 손상을 입었고 재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순자 씨는 이 모든 과정에서 놀라운 강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을 간호하며 동시에 재판 과정에서도 흔들림 없이 증언했죠.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지만 그 너머로 강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탐정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제 아들은. 재판이 끝난 후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직감 덕분입니다.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부터 순자 씨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니까요. 수진과 기호는 모두 살인 미수와 사기 등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철저했지만 한 어머니의 직감과 사랑을 이길 수는 없었던 것이죠. 이 사건은 제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진 배신의 그림자, 그리고 그 속에서도 빛나는 진정한 사랑과 의지에 대해서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지만 동시에 가장 강한 보호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충격적인 실제 사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들려주세요.